예, 안녕하세요. 강화는 대몽항쟁기 때 이 38년간 이끈 수도였습니다. 전시 수도였죠. 강도에는 국왕과 무인 정권이 개경 주민들과 함께 옮겨왔기 때문에 궁궐과 간부도 조용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은 고려시대, 여기가 강화 성강교의 터거든요. 여기 고려시대 강도 본궐 위치입니다. 지금 고려궁지는 고려궁지가 아니고, 여기쯤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계속 말을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궁궐 일대거든요. 궁궐. 예. 예, 강화는 대몽항쟁기 때 38년간 이끈 전시수도였습니다. 예, 강도에는 국왕과 무인 정권이 개경 주민들과 함께 옮겼기 때문에 궁궐과 간부도 조용되었죠. 왕조 시대 국왕이 머물며 여러 활동을 하는 궁궐은 대외적으로 독립국가를, 대내적으로 최고 권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공간입니다. 예, 강도 궁궐은 당시 정치 문화를 상징하죠. 강도시대는 무인 집권기라 그들 지배기구에 대한 고찰도 요구됩니다. 근데 강도 궁궐은 개경 한도 이래 훼손되어 왔죠.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은 잃어버린 강도의 모습을 되살려보고자 연구 성과 발굴 조사를 기초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본편은 김창현, 이희인 두 연구자 연구물의 기초함을 알립니다. 강도 본궐 위치에 대해 짚어보는 건데, 강도에 본궐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건가요? 고려사에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강도 대궐은 대개 본궐로 불렸습니다. 강화궁궐은 몽골군이 고종 18년인 1231년에 고려를 침략해 고려군을 격파하고 수도 개경을 위협하자 그 다음 해 6월에 무인 최고 집권자 최우가 강화 천도를 결정하고 전시 수도인 강도를 경영하면서 건설됩니다. 강화궁궐 조형은 최우가 주도하죠. 최우는 왕의 반대에도 천도를 강행하고 군대를 파견해 이루어졌습니다. 강도 대궐은 대개 본궐로 불렸죠. 대몽항쟁 이전에 개경 대궐은 다양하게 불렸는데, 항쟁기 강도 대궐은 대개 본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편 제목에도 본궐이라는 표현을 썼죠. 본궐은 별궁 2궁과 비교해 여러 궁의 근본이 되는 궁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궁들의 으뜸으로 왕이 일상적으로 거주하며 정무를 보는 강도의 핵심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강도 본궐은 송악산, 북산 기슭에 자리 잡았음이 분명한 사실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송악산 기슭에 본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보시면 저쪽 산이 이제 북쪽 산 송악산인데, 송악산 기슭에 본궐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아래 거주지가 펼쳐졌던 거죠.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궁궐이거든요. 이제 본궐이 송악산 기슭에 어디에 자리 잡았나 하는 점이 문제로 남습니다. 풍수 지리로 보건대 송악은 산세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쪽 기슭이나 서쪽 기슭은 본궐이 자리 잡기에 적당하지 않으니 남쪽 기슭에 자리 잡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강도 본궐은 송악산 남쪽 기슭에 위치해야 합니다. 동쪽을 중시하던 몬골귀족 시대하고 다르게 이 무신정변 이후에는 남쪽을 중시하게 된대 남대문이 된다고요. 동대문에서 남대문 시대가 된대. 이게 조선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선도 남대문.
예, 그런 것이죠. 일찍이 그 이병도와 김상기는 강도 중심 궁궐 위치를 송악산 남쪽 기슭 조선 행궁터 형세가 이 개성 만월대, 예, 봉골의 속칭이죠. 만월대가 입지 조건과 유사하다면서 현재 곳에서 찾았는데 바로 사적인 고려궁지 일대입니다. 사실 이병도에 앞서 이 일대를 고려궁지라 한 이론은 이만희씨류, 그러니까 금소룡이 있죠. 이 금소룡이 경주 보고 오 예루살렘이요, 예, 그랬던 사람이죠. 그 신라 일본 하타시 연구뿐만 아니고 이 강도 연구에도 손을 댄 것으로, 예, 일본 학자들이 신라 고려사에 조선까지도 손대죠. 어쨌든 이 근대 동아시아 학문에서 일본의 입지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사학자들 연구는 이에 기초한 것입니다. 일본이 자체 근대 아시아 연구에 초석을 놓은 건 부인하기 힘들죠. 부인하기 힘든데 근데 까야죠. 예. 하타시가 알고 보니 신안동이었고 결국 구한동이 유태인이었다는, 구한동 제학공파가 유태인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듯이 강도의 터 문제도 금소령 일단은 설정하였다는 거죠. 그건 팩트입니다. 부인하기 어려워요. 이병도와 김상기는 이를 답습한 거죠. 해서 지정된 데가 지금의 고려궁지다. 근데 강도 중심 궁궐은 이 북산, 송악산 남쪽에 기슭의 조선 행궁터에 자리 잡았던 것으로 국가에 인정되어서 1977년에 그래서 사적 133으로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본격적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외향적인 정화 사업을 통해 사적으로 지정된 점이죠. 고려궁지를 방문하면 강도 시절의 궁궐 흔적은 보이지 않고 조선시대 건물과 유적만 목격될 뿐입니다. 그러니 과연 그곳에, 예, 이곳이 아니라 그곳에 고려 본궐이 있었는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고려 본궐터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규장각을 위주로 한 조선 궁전터 발굴이 이루어집니다. 고려 궁궐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죠. 하지만 관련 유물은 드러나왔어요. 이 점은 고려 궁지가 강도 궁궐 주변이라는 거, 예, 강도 궁궐 주변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강도 시절 본궐은 고려 궁지 정도의 소규모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하죠. 궁궐 일대에 널리 자리 잡았던 곳으로, 저쪽이 궁궐 일대거든요. 널리 자리 잡았던 곳으로 생각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이 일대를 세밀하게 발굴 조사한다면 실체가 드러날 게 큽니다. 이 일대 안팎으로 강도 시기 고급 건물지가 발견되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왕릉만 제대로 비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일종의 그 고려 궁터로, 예, 지정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궁궐 일대가, 예, 고려 궁터로, 예, 지정이 되고 있죠. 예, 도읍의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본궐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강도의 본궐터는 그동안 고려 궁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 차례 조사에서 고려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고려 궁지는 곧 본궐터라는 공식은 근거를 잃었습니다. 예, 강도 본궐 입지는 먼저 지형 조건으로 범위를 좁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도 이전, 강화도로 천도하기 이전, 해안선 분석 결과 천도 이전에는 강화산성 남문과 견자산, 정자산 부근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읍 동쪽 지역은 해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존하는 도성을 기준으로 볼 때 강도 중심지는 관청리와 신문리, 남산리 일대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 중에 강도 본궐은 북산인, 저기 보시는 북산인 송악산 남쪽 자락에 해당하는 관청리 일대에 자리했던 게 분명합니다. 예, 강도 건설 기준이었던 이 개경 본궐이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인된 관청리 일대 유적군 모두 본궐터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관청리 유적 가운데 주목받은 것이 이제 657번지 유적. 오늘 그 제목이, 그러니까 그 교회 어떤 분 쳐다봤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실제 고려궁지는 거기가 아니고 여기인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657번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 그러니까 이 일대가 다 궁궐 그러니까 그 강도 본궐이 있던 곳인데 여기 성관계도 포함해서 여기도 유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강압 간청리 657번지와 687-1번지 일대 이게 제가 장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쪽 교회를 그냥 한 바퀴 돌면은 안 되고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돼.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쪽 지금 보이시죠? 이 보이는 전체 길 남북으로 길 여기가 이제 실제 그 궁궐 터였다고 그렇게 정리가 됩디다. 자 가장 주목받은 게 이게 회랑이라고 80m 회랑인가 주목받은 게 657번지 유적입니다. 고려궁지에서 서남쪽으로 약 18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이 유적에서 고려 건축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적 남쪽 687-1번지에서 그 657번지 유적에서 조사된 회랑과 동일한 축선으로 이어지는 건물 기초가 발견되었죠. 남북 방향으로 길이 60m 회랑 80m가 아니라 60m네요. 60m 회랑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60m에 이르는 대형 회랑의 존재 자체가 봉골의 입지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하마터면은 한 바퀴 돌 뻔했습니다. 얘기하다가 정문에서 딱 마주쳤는데 이런 불상사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부터 해서 제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궁궐길이라고 되어 있죠. 궁궐길. 원래 고려궁터 궁지궁터는 여기라는 거예요. 남북 방향으로 길이 그 60m 회랑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60m 이르는 대형 회랑의 존재 자체가 이 봉골의 입지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657번지와 687-1번지 유적일 때 제가 출발한 데가 687-1번지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여기가 657번지 저기 출발한 데가 687-1번지 해서 657번지 687-1번지 유적일 때는 북산 방향으로 완만하게 경사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북쪽 구릉지역 궁궐을 포함하면 개경 만월대 입지와 유사합니다. 그 네이버 그 로드뷰에서 검색하니까 여기 657번지 검색해 여기 687-1번지는 저기 687-1번지가 남쪽이면은 저기 특히 일대의 물 흐름이 궁궐 일대를 감싸나 흐르다가 강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동락천 현재 복개 동락천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청리 405번지 용흥궁 주차장 부지 그 저기 그 강압 사무소 있는 쪽 그 조경희 문학관 있고 그 강압 성당 바로 밑에 거기는 연못자리 연못자리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개경 봉골 동쪽에 있던 곳과 같은 기능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도가 개경을 모방해서 건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도 봉골은 관청리 405번지 유적 서쪽에 자리 잡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해서 여기죠. 조경희 문학관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 여기에요. 한편 강화도 첫편으로 들린 강화 중학교 일대는 영경궁터입니다. 물론 별궁이고요.
여기서 그 공주대 역교과 공주대 역교과 윤영혁 교수는 고려궁지는 이제 고려궁지일 수 없다라는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강도의 고려궁지를 찾는 첫걸음은 사적 고려궁지가 고려의 궁토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화 고려궁지 탐색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일단 그 고려궁지가 지금의 고려궁지가 고려시대 궁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부터 고려궁지 탐색의 첫 삽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라 김씨가 일단 경주 김씨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결국 구한동 제학공파로 도달되기 전까지 구한동 제학공파로 도달되기 전까지 이 과정이 바로 여기서는 궁궐 일대, 즉 현재 고려궁지의 서측 면을 더 좁혀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강도 정치는 최씨 정권기의 송악산 대궐과 견자산의 진양부 사이의 역학관계입니다. 이 속에서 전개되었는데 이 후자가 최씨 정권기가 더 위에 있었죠. 여기까지. 저기 돌다가 아까 전에 이상한 취급 받았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고종을 볼 차례입니다. 다음 편 강화도령 원조는 조선 철종이 아니라 고종 왕철이다라는 것을 남한 고려왕릉 일기 남한의 고려왕릉 3개 있죠. 현재까지. 고종, 희종, 공양왕. 그래서 고종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희종 보고 공양왕은 제주도 갔다 온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가 어떻게 보면 궁틀 수도 높잖아요. 지대가 저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고종 홍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릉은 확실하게 그게 자리가 위치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홍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